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웰빙 식단을 알려주실 최진원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네. 여름에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음식을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음식인가요? 맞습니다. 이특 씨, 네. 초복, 중복, 말복, 삼복더위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삼계탕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초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름을 이기는 삼계탕과 고기와 잘 어울리는 깻잎장아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복, 중복, 말복까지 더위를 든든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름철을 대비한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 보양식 삼계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보통 오늘 그 삼계탕을 끓일 때는 이렇게 여름철에 황기 푹 삶은 그 황기물에다가 네. 닭만 넣어서 먹어도 옛날에는 참 정말 더위를 이겼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예, 가정에서 아마 홍삼액을 먹다 남거나 또 그냥 있거나 선물 받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홍삼액을 넣어서 정말 보양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것을 넣게 되면은 맛도 좋지만 그 삼계탕에서 나는 특유의 닭의 냄새도 없어지면서 잡내까지 잡아주고 예, 영양 또한 상승이 돼서 아주 좋은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홍삼액을요 조금만 떠서 이 닭에다가 닭 이 내장 쪽을 이렇게 좀 넣어서요 충분하게 발라주는데요. 이때 그 삼계닭은요 내장을 빼고 나서 깨끗하게 이제 손질을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 속에다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넣어 보겠는데요. 찹쌀이에요. 찹쌀. 예, 찹쌀은 충분하게 불려서요. 반 정도, 불린 찹쌀을 2큰술 정도를 넣어주고요. 혹시 시간이 없어서 불리지 않았다면은 밥을 한번 쑥 지어가지고 이 속에다가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속에는 2큰술 이상은 넣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아, 터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밥 위에서 불려지기도 해서 터진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잘 안 익어요. 잘 안 익는 그래서 여기다 마늘도 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삼? 인삼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인삼도 좀 넣어주고요. 여기도 한 3알 정도의 대추를 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넣어준 것은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는데요. 나머지 재료들은 좀 두고요. 네. 사실 이제 삼계탕을 하면 닭을 이제 먹는 재미도 있겠지만 이 닭 안에 들어있는 찹쌀과 밤, 부재료들도 먹는 재미가 같이 있죠. 먹으면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또 드실 줄 아시네요. 자, 이제 제가 이 닭을 한번 이렇게 좀 챙겨서 옮겨 보겠는데요. 먼저 닭은 여기에 준비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잘 못 드시면 얌전하게 묶어주셔도 돼요. 묶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살짝 과일밥을 넣어서 여기다가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끼워 보겠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찢지는 마시고 이 정도 찢어서요. 하나는 놓고요. 닭을 하나를 놓고요. 아이고. 반대편 닭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어요. 양반다리처럼 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놓고 훨씬 더 편해졌네요. 이렇게 이제 반대편에
요 닭을 하나를 놓고 교차 지점에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뚝 끼워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얌전하게 이렇게 그렇죠. 있죠. 자, 이제 요 날개 부분은 이쑤시개 같은 걸로 고정을 좀 시켜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도 이렇게 닭 목을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닭을 앉혀놓고 저희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계탕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닭보다는 좀 크거든요. 집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드실 때 어느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가 보통 좋은가요? 저희가 삼계닭을 할 때는 시중에서 먹으실 때는요 4, 5, 5 닭을 써요. 근데 이 호수 닭에 따라서 이 호에 따라서 그람수가 같이 가요. 4, 5 닭은 400g, 5 닭은 500g. 구우면 900g. 그렇죠. 오늘은 제가 900g짜리를 사용을 했는데 큼지막한 걸로. 그래서 오늘은 뭐 세 식구, 두세 식구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뭐 4인 가족이 드실 때는 한 12호 닭 정도로 12호. 해서 재료를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해서 만드시면은 충분하게 4인 가족이 이 삼겹살을 날 수 있는 영양 만점의 삼계탕을 끓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끓고 있는 물이 있는데요. 찬물에서 넣으셔도 되고 저희는 지금 바로 끓고 있는 물에다가 좀 넣도록 해보겠는데요. 뚜껑을 열고요. 요 닭을 그대로 해서 이제 넣어주는데요. 자, 이렇게 닭을 넣고 나서요. 저희는 아까 그 홍삼액이 있잖아요. 홍삼액? 홍삼액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닭 속에 정말 건강해지겠네요. 닭에도 바르고 육수에도 풀고. 네, 맞아요. 이 홍삼액을 넣으면은 영양도 좋지만 닭 냄새도 잡아줘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영양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이 잘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인삼을 넣지 말고 홍삼액을 넣었으면은 훨씬 더 손 씻고 좋잖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소끔 저희가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동안에 저희 나머지 재료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호두, 아몬드, 호박씨, 그리고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을 물에다가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막 둥둥 띄우면 또 이렇게 건질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헹궈만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헹궈서 옆에다가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지금 닭이 끓고 있는데요. 견과류랑 나머지 재료들 한번 챙겨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맛있게 이제 끓어오르고 색깔이 아까 그 홍삼액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닭이 진짜 나중에는요 오골계 그처럼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이제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해서 견과류도 좀 넣고요. 견과류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율무. 옆에 있는 거 조금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무도 좀 넣고요. 나머지 대추도 좀 넣고요. 찹쌀도 좀 넣어주는데요. 밖에다가요? 찹쌀은 이제 넣는 나머지 찹쌀을 좀 넣어주는데요. 그럼 농도가 생겨서 약간 국물이 끓욱해져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찹쌀을 좀 넉넉하게 넣었잖아요. 우리 식구가 많아서 좀 넉넉하게 넣겠다 이래서 찹쌀 좀 더 넉넉하게 넣으면 약간 누룽지가 또 생겨요. 그것 또한 또 별미예요. 그리고 이제 밤도 좀 넣고요. 그리고 은행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인삼 아까 한 뿌리가 남았을 거예요. 맞아요. 인삼 한 뿌리 좀 넣어주시고요. 뚜껑 닫고 또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나요? 닭이 다 완성되는 것은요 호수에 따라서 달라요. 호수가 크면 클수록 뭐 1시간도 끓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구호 닭은 45분에서 50분 정도로 끓여주면은 아주 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계탕이 완성될 동안 저는 깻잎 장아찌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깻잎 장아찌를 만드는데요. 먼저 이제 깻잎 장아찌를 만들려면은요, 이 작물을 좀 만들어야 돼요. 작물이요? 이제 장아찌에 넣을 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작물 재료를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간장. 간장 좀 넣고요. 자, 간장만 넣으면 깊은 맛이 없어요. 이건 국간장이에요. 국간장도 좀 넣고요. 그다음 요거는 식초인데요. 여기에 분량의 재료 중에서 식초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을 다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올리고당. 올리고당. 예. 굳이 올리고당이 집에 없으면은 물엿. 예,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서 좀 그래도 건강한 단맛으로 예, 먹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 물을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자, 물을 넣고요. 이게 뭘까요? 네. 참기름인가요, 혹시? 이 참기름을 작물에 넣으면 곤란하겠죠? 네. 이거는 매실액입니다. 매실액. 네. 아우, 틀렸네. 매실액을 넣게 되면은 그 깻잎 장아찌의 맛도 풍부해지고요. 예, 오랫동안 놔둬도 곱도 끼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자, 똑똑이도 월요일날 먹었었는데 아직 덜 똑똑한가 봐요. 그런가요? 저기는 그 표고버섯 마른 건데요. 씻어서 한 번 더 물기를 제거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것은 마른 고추예요. 예, 마른 고추는 통으로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불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요? 네네. 그래서 끓여주도록 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작물을 끓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르르 올려놓고 끓고 있어라 나는 다른 일 하겠다 이러면은 우르르 끓어올라가지고 네 넘쳐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끓어오를 때까지 옆에 좀 있어줘라. 계셔주시면 좋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끓어오른다 싶으면 불을 좀 줄이고 끓고 나서 5분. 끓고 나서 5분 정도를 끓이고 나면은 이 표고버섯과 또 금고추의 매콤한 맛도 빠져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불을 꺼버리세요. 네, 끄고 난 다음에 식혀서 이 지금 식초 있죠. 마지막에 여기 있습니다. 네네, 이 식초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고 우리가 작물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물이 끓는 동안에 저희 깻잎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깻잎은요 이렇게 여름철에 깻잎이 정말 너무 여름철에 이 깻잎은 한창 나는 거 보면 정말 예뻐요, 그렇죠? 진짜 예쁘네요. 다른 때 나는 깻잎보다도 그런가요?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준비된 데다가요 저희는 여기에 무명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귀찮아서 나는 못하겠다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무명실이 있으면은 요 무명실로요,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준비를 한 것을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좀 차곡차곡 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몇 개 많이 좀 묶어놨었죠? 예, 맞아요. 이렇게 이제 준비된 깻잎은요. 밀폐 용기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담는데요. 이쪽에 줄기를 한번 담았으면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담게 되면은 줄기 부분이 올통한 부분이 계속 나오면은 여기만 솟아 있고 여기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놓게 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나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작물 끓여서 식힌 다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삼계탕에 끓고 있는데요. 자, 이제 거의 완성 직전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네. 준비된 삼계닭에다가 마늘 넣어서요. 이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지금 넣은 이유는 너무 일찍 넣게 되면 넣으면은 다 뭉그러져가지고 그렇죠. 좀 그렇죠. 그래서 마늘을 저는 통으로 먹는 거 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끓여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장은 지금 저희가 끓을 넘치려고 해서 제가 살짝 불을 좀 줄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확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좀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줄인 다음에 5분 정도를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을 더 끓이고 나서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바로 식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식초랑 같이 끓이게 되면은 식초는 끓어오르면서 열에 닿으면 날아가기도 하고 그 식초 향이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신선한 맛이 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한 것을요. 이제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팔팔 끓은 장을 가져왔는데 얼개에 또 한 스푼 식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식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식히느냐면은 미지근한 게 없어질 정도로 식혀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좀 차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식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힌 작물을 저희 깻잎 차곡차곡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는데요. 이 작물을 넣을 때는요, 이 표고버섯이랑 금고추를 꺼내지 말고요. 바로 그냥 다 같이 넣어도 괜찮아요. 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작물을 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부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먹으면 될까요? 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2~3일 정도만 있다가 먹어도 상관없고요. 바로 드셔도 상관없는 게 우리가 꼭 장아찌지만 살짝 정말 작물에 적셔서 먹는다 생각하고 드셔도 되는 게 생으로도 먹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걸 최대한으로 숙성을 시켜서 드시게 되면은 또 깻잎의 저장성과 함께 또 맛있는 맛이 우러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90일 정도. 90일 정도? 예, 삭혀서 드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뚜껑 닫아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며칠이 지난 깻잎인가요? 그거는요, 지금 90일이 좀 지난. 90일이 좀 지난? 예, 깻잎인데요. 그렇게 이제 삭혀서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완성 접시에다 담아 보겠는데요. 야, 90일이 지난 매실, 예. 깻잎의 모습은 그 장들도 쫙 빨아들여서 깻잎이 이 안쪽에 다 스며든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매실청도 좀 넣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좀 맛있는 그런 아우, 냄새가 아주 그냥 잘 곰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준비한 깻잎을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제가 여기 위에다가 홍고추, 풋고추를 좀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풋고추도 조금 올려서요. 준비했고, 그럼 이렇게 쪽파 같은 거 있으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깻잎이지만 이렇게 고명들이 올라가면서 깻잎이 아닌 척. 하지만 예쁜 척. 그리고 이제 깨를 이렇게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깻잎 장아찌를 한번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같이 요리한 삼계탕에 싸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깻잎 장아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삼계탕 마무리를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지금 너무나 맛있게 이제 다 됐는데요. 자, 이제 옮겨가고요. 자,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죠? 기대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오, 정말 너무 맛있겠죠? 자, 여기다가요, 저희 잣 있어요. 잣도 좀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흑임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닭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샤. 와, 아주 잘 왔습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국자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홍사 맥이 들어가면서 한방 삼계탕이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이 견과류와 잡곡류를 함께 먹는 이 재미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야, 이곳에 이렇게 견과류를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와. 이렇게 까만 흑임자를 이렇게 좀 놔서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고위에다가 바로 놓지 않고요. 이렇게 어린잎 채소를 좀 넣어봤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여러 가지 뿌리 채소들 이런 것들을 함께 올려주셔도 아주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족들이라도 상에 내갈 때에 한번 좀 비주얼 최고입니다. 아, 네. 진하게 끓여서 더욱 끓이는데요.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나는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1등 여름 보양식 삼계탕.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닭 속에 홍삼액을 발라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잡내가 싹 사라지고 영양도 풍부해진다는 사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기운이 불끈. 영양만점 삼계탕을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삼계탕과 깻잎 장아찌를 다시 살펴볼까요? 삼계탕은 우선 손질한 닭 속에 홍삼액을 바른 뒤 불린 찹쌀, 마늘, 인삼, 대추를 넣어줍니다. 닭의 배 쪽 껍질을 가위로 자른 뒤 닭다리를 X자로 끼워주세요. 끓는 물에 닭을 넣은 뒤 홍삼액을 풀어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호두,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 씨는 물에 헹군 뒤 끓고 있는 국물에 넣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불린 율무, 남은 대추, 남은 불린 찹쌀, 밤, 은행, 인삼을 넣어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남은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끓인 국물에 잣을 넣은 뒤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흑임자와 어린잎 채소를 곁들여주면 삼계탕 완성! 깻잎 장아찌는 먼저 냄비에 간장, 국간장, 올리고당, 물, 매실청, 건표고버섯, 건고추를 넣고 끓여 절인 물을 만들어주세요. 절인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인 뒤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끓인 절인 물에 식초를 부은 뒤 한 김 식혀주세요. 깻잎은 10장씩 무명실로 묶은 뒤 밀폐 용기에 지그재그로 담아줍니다. 깻잎에 식힌 절인 물을 부은 뒤 상온에서 3일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접시에 먹기 좋게 담은 뒤 채 썬 홍고추와 풋고추를 곁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쪽파를 곁들인 뒤 통깨를 뿌려주면 깻잎 장아찌 완성! 오늘의 요리, 삼계탕과 깻잎 장아찌로 입맛 당기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무더운 더위 네. 이 삼계탕 한 그릇 먹고 맞습니다. 잘 견뎌보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선생님 어떻게 어디서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원래 있잖아요. 네. 닭고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닭다리 주잖아요. 다리, 그쵸, 예. 네, 오늘 제가 닭다리를 한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데요. 예, 닭다리와 또 견과류. 네, 그래서 견과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물도 함께. 어머나. 야, 그만큼 살이 야들야들하는. 제가 들었는데 살이 뚝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 깻잎 하나를 싹 들어서 와, 고기를 이렇게 딱 싸서. 한꺼번에. 네. 예. 자, 아우. 홍삼액을 발랐기 때문에 네. 닭에서 예. 홍삼의 향이 좀 진하게 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국물도 한번 네.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오. 어유. 완전 보신되는 느낌 드셔. 예. 아, 저는 네. 가까운 한의원에서 네. 지금 약한제 지어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 느낌 그대로 나는데요. 오늘 이거 한번 해보시면 예. 정말 여름도 다 날리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홍삼액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어떤 한약재를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보양식 같은 그런 삼계탕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맞습니다. 저 지금 네. 놀랐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깻잎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먹었을 때 그 시큼하고 새콤한 맛이 딱 네. 나면서 감칠맛을 또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저는 이 한방 삼계탕이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삼계탕 하나로 무더운 여름 네.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요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협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상큼한 오이 피클과 매콤함의 입맛 당기는 칠리 스파게티 절대 놓치지 마세요.